동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인생. 그곳에 세상이 있고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향기가 담긴 인생 드라마, 당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저녁 7시 당신의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 앞에 와 계신데요. 이분을 만나 뵙기 전에 이분이 선곡해 주신 곡 한 곡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 곡을 선곡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듣고 와서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 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차숙 9월달에 본명을 받은 애쌍입니다. 쌍이요. 쌍이요? 네. 무슨 쌍자예요? 두쌍. 두 개. 네. 두쌍. 두쌍. 이야. 이게 애자가 따뜻하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네. 더블 하트네. 더블 하트. 좀 한국어로 부르기에는 좀 애쌍인데 네. 부르기에 좀 어려운 말인데 네. 의미로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네, 있네요. 더 많은 사랑을 두 배로 네, 두 배로. 행도 두 배로 하고 두 배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공격도 두 배로, 네. 수행도 두 배로. 네. 보리 선수는 어떻게 알게 돼서 오신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병원을 가면서 이렇게 사거리에 표지판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거리에 있는 표지판, 네, 표지판 약사선언. 네, 그게 이게 아침에 항암을 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그 네 글자가 굉장히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병원 가서 대기 시간에 약사선언에 대해서 쳐다보고 상사님이 어떤 분인지 하루 종일 앉아서 쳐다보고 그래서 와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고 그리고 와서 여기 와서 오체투지랑 수련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7월 23일이요. 날짜도 올해 네. 2015년 네. 7월 23일. 네. 근데 말씀 중에 네. 항암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말은 지금 네. 저는 지금 유방암으로 작년에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항암 치료를 하면서 아직은 또 항암 치료가 남아 있고 해야 될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유한 기회에 또 이게 보리 선수와 인연이 되어서 수련을 하면서 지금 현재로는 약도 먹지 않고 항암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그냥 8개하고 수련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라는 말은 아직 네. 완치는 아니라는 얘기인데 네. 그죠? 암은 완치가 없다고 얘기 들어서 네. 그냥 관리가 중요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2월 달에 폐렴이 와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고 또 방사선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저는 다른 분들보다는 면역력이 지금 바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면역력 끌어올리는 데는 뭐가 좋을까라고 물론 여기 와서 이렇게 수련도 하지만 8개를 하면서 이렇게 8개가 면역력에 굉장히 좋고 또 암 예방에 좋다고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아침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떤지 여쭤봐도 돼요? 저는 지금 49. 되게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왜 평소에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왜 아니에요, 처음 듣는 아니에요. 거 마냥. 네. 아니,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뭐 가족은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저는 아직 결혼 미혼이고요. 독신이고요. 독신주의예요? 네. 네. 지금 어머니랑 네. 네. 둘이 살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네.
근데 이제 독신의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을 때 암이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처음에. 저는 별로 충격을 안 받았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냥 이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그런 분도 많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잠시 쉬우라고 이렇게 그러는구나 싶어서 별로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항암을 하면서 힘들었지만은 사실은 처음 수술할 때도 어머니한테 비밀로 했었어요. 저는 수술할 때 어머니 비밀로 항암할 때 머리가 네. 빠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집에 안 오니까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게 된 거죠. 굉장히 충격받으셨겠어요. 네, 어머니는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상처도 받으셨겠어요. 네. 미리 얘기를 안 해서. 네. 그게 굉장히 서운하다고 그러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한테 걱정.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이렇게 평생 이렇게 마음만 저는 편하게 산다고 사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결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안 좋은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은 정말 그 부러운 것 같아서 숨긴다고 숨겼는데 어머니를 더 이렇게 상처가 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나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나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지금은 여기 이제 다니면서 본인이 느끼기에도 건강이 꽤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 모습을 이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마 어머니일 텐데 반응은 어떠세요? 제가 항암을 하면서 쉽게 지치더라고요. 사실 은행 볼 보고 오면 1시간 보고 오면은 그냥 덜어눕고 이게 병원 신세를 또 져야 되는 상황이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실 걷는 걸음조차도 이렇게 아장아장 애기들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옆에서 보는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가슴이 아파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리선수 와서 사실 이게 한 2주
있으면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소리에 힘이 생긴 것 같다고. 음. 예전처럼 돌아간 것 같다고. 음.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이렇게 정말 너 잘 간 것 같다고. 음. 사실 이게 저는 이게 33살 때부터 절에 다녔거든요. 아. 절에 이렇게 거의 다 살다시피 할 정도로 이게 십몇 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혹시 그래서 독신주의가 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어머니가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가서 이런 빠른 시간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고. 늘 힘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굉장히 어머니한테 이렇게 속상하게 해드렸는데, 저 안 가고 있으면 어머니 굉장히 걱정하세요. 오히려 빨리 가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33살에 절에를 네, 저는 33살부터 그때부터 부처님 법이 좋았어요? 네. 젊은 나이인데? 아니, 그냥 부처님이 좋았어요. 그 젊은 나이에? 네, 네, 네. 인연이 있으려니까 잘은 그 젊은 모르겠지만 나이에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그게 마음이 고요해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게 일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잠시 가서 그냥 가서 합장만 하고 올 정도만 되었는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16년을 네. 그죠? 네. 33살부터 네. 그럼 불교에 대한 뭐 공부도 좀 해보시고 관심이 원래 좀 있으셨던 거예요? 그냥 저는 단지 부처님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공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가서 부처님 얼굴만 본다는 것만이 좋았고 그냥 사실 힘들 때도 저는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 경을 읽거나 뭐 그런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그게 16년을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일과가 어땠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고 그래서 이게 부끄럽다라는 식은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16년 동안 네. 한국 절에 부처님이 좋아서 가셔야긴 했지만 여하튼 한국 절에를 가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 여기 보리선수 약사선언은 한국 절과는 또 좀 달라요, 분위기가. 그죠? 네. 처음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게 집이 주의라서 사실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조계종하고 천대종이 아닌 또 다른 풍의 절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재작년에 사돈 언니가 해운대 선원에 가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마 상사님 오시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시간도 안 됐었고 일한다고 바빠서 안 됐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또 다른 종교? 조금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그때 진작 올걸 진작 올걸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그렇게 전화를 해서 선언에 오자마자 네. 오체투지를 하셨어요. 이게 전화로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이게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상사님 법문이 있다고 그날 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당장 가고 싶다고 그래서 오자마자 감회보살님한테 오체투지를 배우고 그때 상사님을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법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이렇게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 이렇게 편안하다. 그냥 참 행복하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라고. 근데 면역력이 정말 바닥인 상태에서 오체투지를 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항암을 하면서 이게 제일 문제였던 게 그 손하고 발가락에 말초신경을 자극시켜서 뼈를 이렇게 약간 약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아장아장 애기들이 걷는 것처럼 그래 계단도 오르지 못한 상태였는데 처음에 와서 한 배, 두 배 할 때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사실 병원 생활하면서 제가 이게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태였었어요.
근데 오체투지를 하다가 어느새 보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사라지고 오체투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게 수술을 하면 림프선을 건드려서 사실 사용하지 않으면 피부가 줄어들고 당기거든요. 그래서 팔을 사용할 수 없는데 오체투지를 하다 보니까 팔 사용을 이렇게 팔 뻗는 동작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방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그 문제를 제가 병원에 많이 다녔었는데 네. 수술을 하고 나서 네. 물리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자유로워졌어요. 팔이. 예. 그럼 지금 요즘 하는 수행이 오체투지 그리고 팔개 내공 네. 하시고 네, 간세음보살 염소 염불도 하고, 하시고 네, 그리고 약사대강명 대강명도 하고, 하시고 예, 또 이렇게 보리청정 관상법 하고, 좌선도 하시고 네, 수정구 아이고 수정구도 네, 하시고 네. 한 가지라도 열심히 하면 될 텐데 근데 그냥 하고 싶다라는 생각,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가 아니고 그냥 이게 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제대로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하루 중에 시간을 내서 네. 근데 그런 의욕 충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이 있어서 그런가요? 어떤? 일단 몸이 아파서 빨리 이렇게 회복이 돼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빨리 건강해져서 저처럼 힘든 사람한테 도움이 돼드리고 싶고 사실 이게 건강할 때는 몰랐거든요.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지를. 근데 건강을 한번 잃고 나니까 이렇게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서 행복하시라고 주위의 지인들한테 사실은 많이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욕심을 받았으니까 다시 돌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열심히 또 해야 되고. 굉장히 보면 네. 굉장히 빨리 하셨어요. 3개월도 안 돼서 2달 만에 2급을 하신 거죠. 네. 2달도 안 됐네요. 7월 23일 날 오셨으면. 네, 오자마자 108일 기도 이렇게 부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입지하는 거, 기도 입지하는 거 하고 오자마자 건강반, 7일 가피반 네. 받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2급을 하고 네. 왜 정말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는 이 법에 대한 혹은 뭐 진프티 상사님의 법에 대한 뭔가의 확신한 믿음 뭐 이런 게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마냥 좋아서? 마냥 좋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저는 절에 다니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그냥 이렇게 스님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상사님은 나도 좋으면은 주위 사람도 좋아야 되고 같이 더불어 좋아져야 된다는 그 말씀에 굉장히 감명을 이렇게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빠랑 올케가 싸울 때 그 미안했던 점이 사실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굉장히 미안했다라는 이렇게. 나도 좋아지면은 나도 기쁘면은 가족도 같이 기뻐야 되고 주위도 같이 기뻐야 되는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왔을 때 상사님 이렇게 사진을 보고 그냥 옆집 아저씨 주위에 이렇게 그냥 아버지 오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친근하시다라는 굉장히 편안하시다라는 생각이 그 들었어요. 보살님한테는 오빠뻘이 맞죠. 따지고 보면 나이로 보면 속세의 나이로 보면 네, 저 혼자 오빠뻘이잖아요. 생각은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그쵸. 네. 네. 용띠시니까 상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저 혼자는 굉장히 그만큼 친숙하게 보였어요. 첫인상이.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음. 좋았던 것 같아요. 왜 보통 이렇게 스님들 보시면은 장삼 입으시고 보면 굉장히 딱딱해 보이시잖아요. 격식을 딱 갖춰서 입으시는.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어려웠는데 음. 그냥 이게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서 그냥 왠지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네. 그래서 처음 와서 상사님 사진을 한번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본 것 같아요. 그 편안함이 너무 좋아서서.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무슨 노래 듣고 올까요? 둥지요. 아, 남진의 둥지. 남진의 둥지 듣고 오겠습니다.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마 한눈 팔지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마 한눈 팔지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보리 선수 오고 나선 좋은 일들이 좀 생기셨어요? 몸 건강 이외에. 그냥 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너무 편해서. 그 전에는 너무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네. 예,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일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좋다, 행복하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즐겁다라는 네, 지금은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그게 저한테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냥 이게 뭐 보이면 보인 대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안 하셨으면 네.
뭔가 생업을 꾸려나갈 뭔가 직업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뭘 하고 사셨어요? 저는 네일샵? 오! 네. 저도 다음에 한번 네일샵. 네. 그러면 네일샵을. 지금 이제 아프고 나셔서는 못 하셨겠네요. 뭐 손을 네. 사실 손을 사용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네. 항암 때문에 네. 이렇게 손에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일하는 이게 장비들이 전부 다 위험한 장비들이라서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네. 장비라 또 이렇게 일이라서 사실 손 감각이 이렇게 둔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렇게 일을 또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그 샵은 어떻게 하셨어요? 샵은 참 샵 얘기 나오면 또 마음이 아픈데 왜요? 이렇게 항암 중에 네. 그러니까 그 일하면서 갑자기 그런 상황을 들어서 이렇게 항암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문을 거의 닫아놓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힘들었었어요. 네. 네.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네. 힘들었는데 네. 그 다행히 이건 마치고 네. 그 다음날 네. 이금 마치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네. 바로 이렇게 정리가 아주 이렇게 정리가 잘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팔았어요? 네. 이급 네. 마치고 다음날? 네, 다음날. 내놨는데? 네. 원래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네. 영업을 하고 있어야만이 네. 가게가 이렇게 더 빨리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쵸, 장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님이 얼만큼 오나도 보겠죠. 그렇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가게 문을 계속 닫아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그랬으니까 네. 엄청나게 올해 한 9개월을 9개월? 닫아놨는데 네. 팔렸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잘 받고 파셨어요? 물론 조금은 손해는 봤겠지만 이게 이급 수행을 하면서 상사님한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받겠다고 만약에 인연이 있는 분이 어려운 분이 오신다면 그냥 그분의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제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또 보니까 들어오신 분이 힘드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힘드신 오늘 분이라서. 발언을 하셨으니 네. 그렇게 딱하니 네. 상황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그냥 잘 됐다. 필요하신 분이고 또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아유 또 모르죠 또 생각이 또 달랐을 텐데 또 그런 분이라서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마지막 날 전화가 와가지고 며칠 앞날 3, 4일 전날 전화가 와서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계약이 되고 정리가 네, 되셨네요.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네. 예, 사실 이렇게 탈세가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갔거든요. 가게가 어디 있었어요? 좋은데 자리가 좋은데 있었나 봐요. 그건 아니고 네. 예, 그 이야. 지역이 좀 새가 조금 이렇게 이야. 조금 세가지고 그럼 지금 9개월 동안 그냥 생돈이 계속 나가네요? 네 나가서 이야. 해결됐네요. 네, 한 번에 해결되어서 네. 네, 잘 됐네요.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먹고 사세요? 지금요? 네. 근데 손에 오니까 밥도 주고 밥도 주고 선호니까 밥도 주고. 네 밥도 주고 네. 네 그래서 있는 거 야곱야곱 까먹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뭐 돌아다니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네. 크게 뭐 돈 나갈 일도 없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몸에 좋은 뭐 보양식이나 뭐 영양제 이렇게 사 먹는 게 아니니까 뭐 저 수련하고 나서 그래 뭐 이렇게 비타민제 같은 거 먹지 않거든요. 네. 먹지 않고 그냥 밥 먹고 과일 먹고 뭐 이 정도. 네. 그러니까 돈 나가는 일은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야곱야곱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다시 건강을 찾으시면 다시 이제 또 하실 건가요?
건강해요. 그는 그때 봐야 알 것 같아요. 왜 또 다른 원인이 생겼어요? 당분간은 네. 내년까지 네. 당분간은 이렇게 수련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러고 나서 몸이 이제 좋아지면 그때 되면은 뭐 또 다른 일이 있을지. 그럼 지금의 원은 뭔데요? 지금의 원이요? 지금은 저의 가족들이 그리고 친척들이 보리 선수와 인연을 맺게끔 해주는 게 저의 원이에요. 제일 힘든 게 가족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가족이 이렇게 가족을 제가 이렇게 그 인연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걸 먼저 해야만이 그 다음에는 쉽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게 될 것 같고 또 근데 참 가족이 참 많이 힘들다라는 그냥 한 번씩 얘기할 때마다 네. 열심히 다니라고 그 말만 하세요. 너한테 딱인 것 같다고 잘 만났다고 그 얘기만 하시고 같이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만 하시네요. 어머니는 지금 어머니도 그럼 예전부터 불자하셨어요? 부처님? 어머니는 저로 인해서 그래요? 네, 저로 인해서 이렇게 그럼 어머니도 수행하시네요? 지금 뭐 이게 상사님 앞에서 네. 간세모살 염성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씻고 네. 상사님께 먼저 삼배 드리고 네. 그리고 계세요. 하루 종일 CD 틀어놓고 네. 보니까 연습곡 보면서 틀어놓으시더라고요. 또 저녁에 보면은 연속곡이 나오는데 옆에서 나무 관세음보살이 네. 흘러나오고 있네요. 왜 그게 이게 왜 트시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 듣고 계신데요. 작년부터 해서 갑자기 찾아왔고 병이 네. 작년에 갑자기 찾아왔고 네. 그 짧으면 짧을 수 있어요. 인생 49년 사시면서 1년 남짓한 시간이니까 그 시간 동안 지나고 지금 뭐가 많이 변했나요? 본인한테? 일단 생각하는 거라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물을 봤을 때 그 느낌이 좀 많이 틀려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아침에 그 팔개를 하고 하러 갈 때마다 그 공원에 그 도로 위에 이렇게 지렁이들이 아침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사실 옛날 같으면은 징그럽다고 피해 다녔을 텐데, 네. 그 사실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다 밟고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햇빛이 쨍쨍 나면은 사실 이게 말라 죽고, 그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팔개를 딱 하러 갈 때, 이렇게 올라온, 보드블룩에 올라온 그 지렁이를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서 잎으로 싸서 촉촉한 잔디 위에, 올려주고, 그러고 나서 저는 팔기를 시작하거든요. 예전엔 징그러웠어요? 징그러웠죠. 근데 제가 아프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이렇게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사실 가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지렁이. 바닥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혹시나 내 발에 치여서 다른 생명이 이렇게, 밟히거나, 아프게 아니면 죽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미물이라도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집에 하물며 모기 한 마리라도 저는 안 죽이거든요. 요즘에 안 죽이세요? 저는 안 죽여요. 여름에 안 죽이셨어요? 네, 안 죽였어요. 가을 모기 독한데 안 죽였어요? 저는 안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피 빨아먹어라 한번 이렇게 해서? 헌혈하면 시켜주고 그냥 이렇게 그 타월로 사서 다시 밖으로 이렇게 날로 보내주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작은 생명 하나에도 이렇게 그냥 예사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제 말 한마디에 또 어떤 분한테 또 상처가 줄 수 있으니까 그게 또 굉장히 또 입을 또 조심하게 되고
네, 또 그냥 좀 많이 웃게 되는 사실은 그렇게 저는 잘 웃지 않는 편인데 그냥 이렇게 보리 선수 와서는 좀 많이 웃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이 달라진 거는 어머니랑 얘기를 더 많이 원래 얘기 잘 안 하셨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참 많이 외로우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이 같이 하려고 집에 있을 때는 앉아서 얘기도 하고 밥도 저녁에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손원에서 있었던 장사님이 하신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표현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예, 더 많이 웃어드리고 또 이렇게 그게 굉장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제가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넉넉지 않게 이제 이게 용돈이라도 많이 드리면 아프지 않게 약만 사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잘못 살았다라는. 참 그러고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 하긴 하지만 그 암이라는 선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건강했었더라면 참 옛말에 아픔만큼 성숙한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아파본 사람만이 알 것 같아요. 네. 애쌍님에게 암이란 어떤 존재예요? 이제 와서는? 참 잘 걸렸다.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게 보리 선수와 인연도 없었을 것이고 다시 한번 제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고 바쁠 때는 바빠서 좋았었고 근데 사실은 이게 아파서 제가 아프니까 여기 오게 된 거고 걱정이 많아서 여기 오게 되었던 거고 제가 만약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을 너무 상상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사소한 것의 행복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생명 하나하나 벌레 한 마리라도 그렇고 그래서 참 잘 아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더 많은 공부를 하게끔 해주시려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런 이렇게 병이 찾아왔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거라도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와서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왜냐하면은 다시 또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기회가 생기고 또 이렇게 제가 더 많은 할 일이 생겼다고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뭘 해야 될지 알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왜냐하면 새로운 목숨을 주셨으니까 새롭게 다시 또 시작한 기분으로 그러니까 그 이렇게 남은 시간 아깝지 않게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럼? 저는 저 나름대로 선을 세웠습니다. 뭔데요?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빨리 건강히 회복해서 일을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사실 이게 법보시를 많이 하고 싶거든요. 법보시를 이게 만약에 제가 일을 해서 버린 돈은 거기다 좋은 일에 쓰고 싶어요. 사실 소원에. 그래서 그 소원은 제가 이렇게 상사님 앞에 벌써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급 때 그렇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받았으니까 사실 저도 CD 그리고 이렇게 법문으로 인해서 상사님 DVD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마음을 많이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보리 선수와 인연이 되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그 CD로 인해서 더 많은 공부가 되고 더 많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길 바라면서 저는 꼭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냥 그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수행도 열심히 하고 빨리 몸이 좋아지게끔 그렇게 해서 빨리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왠지 지금 속도보다 더 빨리 건강해지실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빨리 건강해지셔서 돈 많이 버셔서 저희 뭐 법보시에 많이 보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리 선수의 대호법 신장이 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 네. 또, 이 명곡을 또 신청해 주셨는데, 조항조의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네. 사랑이 참 많이 들어가요. 지금 오늘 선곡해 주신 곡에. 네. 뭐 첫사랑은 언제였어요? 첫사랑에 실패해서 혹시 33살에 절에 갔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란 단어만 생각하면 그냥 이게 저한테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사랑 단어가 들어간 노래나 이런 거 보면은 자꾸 많이 듣게 되고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정작 사랑을 안 하셨어요? 아하. 하긴 했는데 아. 독신주의야? 땡땡땡땡. 땡땡땡땡. 네, 물음표. 하셨나 봅니다. 아주 가슴 아픈 찐한 사랑을 네. 하셨나 봅니다. 네.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선곡해주신 조항조의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마지막으로 띄워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건강해지신 후에 네. 다시 한번 보리캐스트 나오셔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수행하신 과정이라든지 네. 이런 좀 네. 수행하면서 있었던 일들 이런 네. 걸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하늘 아래 살고 있고 저마다 다른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사랑 하나 그 사랑 하나 찾으려고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을 알고 우정도 알고 정 하나로 살고 있고 저마다 값진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오늘보다 더 멋진 인생 찾기 위해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지친 가슴 끌어안고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인생. 그곳에 세상이 있고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향기가 담긴 인생 드라마. 당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